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최근 커피만큼 폭발적으로 시장이 커진 제품도 흔치 않을 것입니다. 커피 시장의 규모는 7조 원대에 이르고 최근 10년 동안 커피 전문점의 수도 3배 가까이 증대하였다고 합니다. 1인당 커피 소비가 평균 350잔이 넘는다고 하는데, 즉 대한민국 국민들은 거의 매일 커피를 한 잔씩 마신다는 것이 됩니다. 한국인들이 이토록 사랑하는 커피의 시작은 에티오피아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후 인접국인 예멘을 통해 중동으로 전파되었고 17세기경 베니스 상인들에 의해 유럽에 소개되었다고 합니다. 커피가 만들어진 기원에 대한 정확한 기록은 없습니다. 다만 6, 7세기경부터 시작된 것으로 추정만 할 뿐입니다. 커피의 기원과 관련하여서는 재미난 몇몇 이야기가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에티오피아의 칼디 이야기입니다. 칼디의 전설에 의하면 7세기경 아프리카의 에티오피아에 염소를 기르는 소년 칼디가 살고 있었습니다. 칼디는 자기가 기르고 있는 염소들이 흥분하여 이리저리 뛰어다니기도 하고 밤에 잠도 자지 않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염소들의 이상한 행동이 빨간 열매에서 비롯되었음을 안 칼디는 직접 열매를 먹어보았고 순간 머리가 맑아짐을 느꼈습니다. 칼디는 곧 가까운 곳에 있는 이슬람 사원의 승려에게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하지만 몇몇 승려들은 커피 열매가 빨개서 악마의 열매라고 생각했고 곧 불에 던져버렸지만 커피가 로스팅되는 은은한 향에 취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 열매를 갈아 물에 녹여 마셔보니 한밤중까지 정신이 또렷한 채로 잠이 오지 않았고, 그 후 이 수도원에서는 수도사들이 철야 기도를 할 때 이 열매로 만든 음료, 즉 커피를 마시고 밤새 맑은 정신으로 정진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커피는 서기 1100년경에 에티오피아에서 아라비아 반도까지 이동하여 현재 예멘 지역에서 처음 경작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곳 예멘에서도 커피의 기원과 관련된 재미난 이야기가 전해져 오고 있는데, 이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중병에 시달리던 왕의 딸을 치료한 후 그녀와 사랑에 빠진 오마르는 왕의 미움을 사 예멘의 산으로 추방되었습니다. 흙이저 숲을 헤매던 오마르는 작은 새 한 마리가 즐겁게 지저귀는 것을 보고 근처에 갔다가 하얀 꽃과 빨간 열매가 달린 나무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 열매를 따 타려 먹자 온기가 솟는 것을 느끼고 이후 열매를 즐기게 되었습니다. 이후 메카로 순례를 갔다가 전염병으로 고생하는 순례자들에게 가지고 간 열매로 치료하였고, 이로 인해 면제를 받아 고향으로 돌아가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후 커피는 이슬람 세력의 확장과 함께 본격적으로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15세기까지 예멘에서 주로 이슬람 수행자들의 졸음 방지용으로 사용된 커피는 15세기 말경 이슬람 성지 메카로 전파되었습니다. 여기에서도 커피는 예배를 드릴 때 졸음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용도로 주로 사용되었습니다. 또 한편 술이 금지된 이슬람 세계에서 커피는 유용한 대체 음료가 될 수 있었고, 각성작용이 경건함을 일깨운다며 장려되기까지 합니다. 커피에 대한 인기는 지속되어 1475년에는 터키의 콘스탄티노플, 현 이스탄불에 세계 최초의 커피하우스 키바한이 문을 열었습니다. 16세기에 이르기까지 중동 지방을 여행한 유럽의 여행자들은 그들의 여행기에 이 음료에 관해 적었는데, 커피는 종종 위통을 비롯하여 광범위한 통증에 대한 치료제로서 묘사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커피가 이슬람 세력을 통해 알려지다 보니 기독교권인 유럽에서는 이교도들이 마시는 음료인 커피를 처음에는 나쁘게 인식했습니다. 야만인의 음료, 사악한 나무의 금은 썩은 물 등으로 폄하하며 마시지 말라고 하였지만 한번 커피의 맛을 본 사람들은 계속 빠져들었습니다. 결국 17세기에는 베니스 상인들에 의해 유럽에 소개되었습니다. 주로 베니스항과 마르세유항을 통해 수입된 커피는 초창기 가톨릭 교회로부터 거센 비난을 받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교황조차도 커피의 매력에 빠진 상황이라 커피야말로 진정한 크리스찬의 음료임을 선언하며 커피를 축복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1645년에 유럽에서는 최초로 이탈리아의 커피하우스가 열렸습니다. 커피하우스는 지적인 교류의 중심지로 유럽 전역에 빠르게 전파되었습니다. 1965년에는 옥스퍼드 대학가에 영국 최초의 커피하우스 야콥이 열렸는데, 당시 학생들은 커피하우스를 정기적인 회합 장소로 삼았고, 이는 영국 최초의 사교 클럽의 탄생으로 이어졌습니다. 옥스퍼드에 커피하우스가 열린 2년 후 파스칼 로체가 런던에 처음으로 커피하우스를 개장하였고, 1715년에 이르러서는 런던에만 2000여 개의 커피하우스가 생길 정도로
커피의 인기는 대단했다고 합니다. 당시 커피하우스는 주로 부르주아 상인과 지식인들이 서로 만나고 교류하는 장소가 되었고 곧바로 공개적인 토론으로 이어져 순식간에 각종 경제와 정치 문제로 확대되었습니다. 1페니만 내고 커피 한 잔을 사서 하루 종일 커피하우스에 앉아 자유롭게 의견과 정보를 교환하는 장소가 되면서 영국의 커피하우스는 1페니 대학교라 불리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은 국왕의 입장에서는 불안한 토론이 이루어지는 곳으로 여겨지기도 했습니다. 1675년 말 당시 국왕이었던 찰스 2세는 커피하우스를 놀고 먹으면서 정부에 불만을 품고 있는 자들의 놀이터라고 하면서 커피하우스 전면 폐쇄를 명령했던 것입니다. 당시 영국 커피하우스의 문화는 새로운 기업 탄생의 모태가 되기도 했습니다. 런던의 여러 커피하우스 중 템즈 강변에 있는 로이즈 커피하우스의 인기가 매우 높았는데 바로 이곳에서 근대적 영국 해상보험이 탄생한 것입니다. 로이즈 커피하우스는 1680년에 사뮤엘 로이드가 처음 문을 열었고 그의 아들 에드워드 로이드가 물려받으면서 점차 인기를 끌게 되었습니다. 당시 이곳에서 선원들은 바다 날씨뿐만 아니라 나라별 특산품, 선박의 입출항 시간 등 각종 무역 거래와 관련된 정보를 교환하였습니다. 이를 지켜본 에드워드는 고객의 편의를 위해 화물선의 출발 시간 등 중요한 정보를 종이 쪽지에 적어 벽에 붙여놓았습니다. 손님들의 반응이 좋자 그는 1696년부터 로이즈 리스트라는 정기 정보지를 발간하여 중요 정보를 제공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시작으로 해상무역 과정에서 선박들에게 공통으로 노출되어 있는 각종 손실 리스트를 사파하게 되었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날 세계 최대 보험업자협회인 런던 로이즈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뵐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알림 설정도 잊지 마시고요. 감사합니다.